액땜 어머니의 선택. 골목 끝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비명 같은 소리였다. 새벽 3시 골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빗물이 아스팔트를 두드렸다. 찰랑찰랑 물이 고이는 소리.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 슬리퍼가 젖은 바닥을 때리는 소리. 큰아들 진호가 쓰러졌대. 복덕방 아줌마의 목소리가 골목을 찢었다. 순자의 슬리퍼가 질질 끌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가슴이 쥐어짰다. 진호야, 진호야. 입에서 나오는 건 이름뿐이었다. 손이 떨렸다. 무릎이 꺾였다. 구급차 불빛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다. 회전등이 벽을 핥았다. 삐용삐용 귀를 찌르는 사이렌. 진호의 집 앞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수군거림, 한숨, 누군가 우는 소리. 들것이 나왔다. 하얀 시트, 산소 마스크, 슉슉 인공호흡기 소리.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휘청 몸이 기울었다. 어머니. 미라가 달려와 부축했다. 눈물과 빗물로 얼룩진 얼굴.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다. 진호가 갑자기. 말이 떨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보호자 한 분만 동승 가능합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 기계적이고 차가웠다. 제가 갈게요. 어머니는 택시로 오세요. 미라가 구급차에 올랐다. 쾅,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굉음이 골목을 흔들었다. 구급차가 떠났다.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다. 차가웠다. 우환이 끊이질 않네. 누군가 중얼거렸다. 우환.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남편 병수가 죽은 지 3년. 그 뒤로 좋은 일이란 없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호를 보낼 수 없었다. 순자 씨, 제가 태워드릴게요. 옆집 아저씨였다. 고마웠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차 안.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냈다. 스윽스윽 규칙적인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 순자는 창밖을 보며 입술만 달싹거렸다. 진호야, 버텨라. 엄마가 간다. 쾅. 응급실 문이 닫혔다. 무거운 소리였다. 단절의 소리.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차가운 백색 불빛.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다. 순자가 털썩 주저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미라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이 깜빡였다. 어머니, 오후까진 정말 멀쩡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녁 먹고 TV 보다가요. 그냥 허리 아프다고만 했어요. 조금 누웠다 일어나겠다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다. 근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구급차 올 때까지 의식이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신음했다. 기계 경보음이 어딘가에서 울렸다. 삑삑삑. 급박한 소리.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머리가 아팠다. 애기 차서 그렇다. 순자의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애기 찼어. 어머니, 그게 무슨. 우리 집안에 애기 꽉 찼단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꼬이기만 했잖니. 계속. 미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삼켰다. 이런 얘기가 시작되면 점집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시침이 느리게 움직였다. 응급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발소리. 간호사가 나왔다. 순자와 미라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덜컥거렸다. 지금 응급 처치 중이시고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말씀은 아직 잘 못하십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생명에는 지장 없는 거죠? 미라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돌아갔다. 문이 다시 닫혔다. 쾅! 순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애기 찾다. 분명히 생각이 맴돌았다. 일주일 전 만월 보살의 말. 큰아들 자리에 검은 기운이 앉아있다. 귓가에 생생했다. 30분이 지났다. 아니, 40분쯤 됐을까? 응급실 문이 열렸다. 끼익 경첩 소리. 젊은 의사가 나왔다. 흰 가운. 청진기가 목에 걸려 있었다. 환자 보호자시죠? 예. 순자가 급히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어머니고요. 이쪽은 며느리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안도의 한숨.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피했는데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뇌경색 가능성이 큽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MRI 찍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증상으로 봐선 경미한 뇌경색으로 보입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뇌경색이요? 예.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재발 위험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다. 스트레스, 과로, 음주, 흡연. 다 조심하셔야 하고요. 당분간 입원하셔서 지켜봐야 합니다. 순자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뇌경색, 뇌에 문제가 생겼다. 머릿속에 한 사람 얼굴만 떠올랐다. 만월이. 일주일 전 그 여자가 했던 말. 올 추석 전 큰 놈 한 번 큰일 난다. 추석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 면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미라가 물었다.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상태 체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의사가 돌아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커튼 틈 사이로 진호의 얼굴이 보였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삑, 삑, 삑.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심박수, 생명의 소리.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 좀 앉으세요. 미라가 부축했다. 순자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미라야. 예, 어머니. 내가 점 봤다. 미라의 표정이 굳었다. 일주일 전에 만월 보살한테 갔었어. 어머니. 진호 얘기를 하니까 추석 전에 큰일 난다고 그랬어. 어머니, 그거 사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점집은 다 그래요. 불안하게 만들고 돈 뜯어내는 거라고요. 근데 맞았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로 진호가 쓰러졌잖아.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또 울렸다.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 일주일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하늘은 잿빛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장마 끝자락이었지만 비는 계속 내렸다. 순자는 우산 없이 언덕을 올랐다.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안 왔었다. 시장 떡집일을 끝내고 나오니까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냥 가자.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이 나이에 비 맞는다고 어디 큰일 나겠는가. 발이 무릉덩이를 밟았다. 철벅철벅 젖은 슬리퍼 소리. 언덕은 가팔랐다. 숨이 가빠졌다. 허리가 아팠다. 골목 끝 작은 한옥집이 보였다.
오래된 집이었다. 기와가 깨져 있었다. 담벼락에 이끼가 꼈다. 하지만 처마 끝에 달린 붉은 등만은 선명했다. 만월보살. 빗물에 젖어번진 글씨. 희미하게 빛났다. 순자는 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여기 오면 안 되는 건데. 미라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점집은 사기꾼이라고. 불안한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돈 뜯어내는 곳이라고. 하지만 손은 이미 문을 밀고 있었다. 끽. 낡은 문짝이 열렸다. 들어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 순자는 신발을 벗었다. 젖은 슬리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좁은 복도를 지났다. 발소리가 나무 마루를 울렸다. 작은 방문이 열려 있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냄새.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촛불 하나가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춤췄다. 북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낡은 북. 가죽이 헤어져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만월이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등은 꼿꼿했다. 숨소리가 고요했다. 순자가 방석 위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이 차가웠다. 침묵이 흘렀다. 향 연기만 천천히 올라갔다. 천장으로, 어둠 속으로.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살님. 대답이 없었다. 큰애가 요즘 자꾸 왼쪽 손이 저리다네요.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가보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엔 눈이 자꾸 깜빡인다고 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만월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스르르. 눈꺼풀이 올라갔다. 눈동자가 드러났다. 날카로웠다. 꿰뚫는 듯했다. 순자는 움찔했다. 왼손 저림. 만월이 중얼거렸다. 눈 깜빡임. 잠시 침묵. 머리는? 머리요? 두통은 없나? 아, 그건 가끔 있다고 했어요. 근데 워낙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월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후. 깊은 한숨. 눈을 감았다. 다시 침묵. 순자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손을 비비꼬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빗소리만 들렸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또각또각. 큰아들. 만월이 입을 열었다. 45? 예, 맞아요. 기운이 약하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많이요? 많이.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집안에. 만월이 눈을 떴다.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집안에 피액이 가득 차 있어. 순자는 68이었다. 평생을 남편 병수를 간병하며 살았다. 병수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 그 뒤로 제대로 일을 못했다.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다. 장사를 하려고 했지만 미천이 없었다. 결국 순자가 일을 나갔다. 시장 떡집. 새벽 5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손이 터졌다. 허리가 굽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진호와 준호. 이 나이에 내가 뭐 바라겠어. 순자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애들만 잘 살면 됐지. 주름진 손으로 밥을 짓고 굽은 허리로 빨래를 했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웅크리고 있었다. 남편 병수가 죽던 날. 그날도 순자는 떡집에 있었다. 진호가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숨을 이상하게 쉬어. 병원 데려가라. 엄마가 와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지금 일 중이야. 너라도 빨리 데려가. 전화를 끊었다. 떡을 찌는 중이었다.
주문이 밀려 있었다. 1시간 뒤 병수는 죽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집에서 혼자. 순자는 그 죄책감을 3년째 안고 살았다. 내가 일을 당장 던지고 집에 갔어야 했는데 밤마다 그 생각이 목을 조였다. 그래서 점집을 찾았다. 만호를 처음 찾아간 건 남편이 죽고 1달 뒤였다. 남편 억울하게 갔을까요? 만월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억울한 건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순자는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그 뒤로 만월을 종종 찾았다. 가족들은 몰랐다. 특히 미라는. 진호는 45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허리가 구부정했다. 대리운전과 택시를 번갈아 했다. 낮에는 택시, 밤에는 대리운전. 잠은 4시간. 새벽 4시에서 8시까지. 허리가 휘어질 만큼 일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다. 월세, 대출이자, 아이 학원비, 생활비.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갔다. 저축이란 없었다. 진호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소주 1병을 마셨다. 혼자서. 술이 들어가면 푸념이 나왔다. 우리 집은 대대로 애기 꼈나 봐. 되는 일이 없어. 아버지도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지. 나도 똑같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억지로 웃었다. 어깨를 으쓱였다. 엄마, 나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뭐. 순자는 아들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진호는 아내 미라에게도 많은 것을 숨겼다. 허리 통증, 손저림, 두통. 다 숨겼다. 병원 가봐.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점점 심해졌다. 왼쪽 손이 저리기 시작한 건 2달 전이었다. 핸들을 잡는 게 힘들어졌다. 눈이 깜빡이기 시작한 건 1달 전이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운전 중에 그러면 위험했다. 진호는 알고 있었다. 몸이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병원에 가면 돈이 든다. 그리고 만약 큰 병이라면, 일을 못하게 되면 조금만 더 버티자. 매일 그렇게 다짐했다. 미라는 42이었다. 대학을 나왔다. 경영학과. 성적도 괜찮았다.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다. 계약직이었지만 그래도 은행이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없었다. 3년 전 재계약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인원 감축이 있어서요. 미라는 집에 와서 울었다. 혼자 욕실에서. 그 뒤로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가 걸렸다. 결국 시작한 게 배달 알바였다. 점심, 저녁, 음식을 날랐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진호에게 그렇게 말했다. 진호는 아무 말 못했다. 미라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감정보다 사실을 중시했다. 말투는 직설적이었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사람은 자기 발로 서야죠. 점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에 혼자 울었다. 미라는 시어머니를 이해했다. 하지만 점집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 병수가 죽을 때도 순자는 점집에 갔었다. 보살님, 남편 살릴 수 있을까요?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큰 병원으로 옮기라. 순자는 대출을 받았다. 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병수는 죽었다. 대출만 남았다. 2천만 원. 미라는 그때부터 점집을 믿지 않았다. 준호는 38이었다. 겉으로는 자영업 사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카드 돌려막기, 사채, 빚이 뒤엉켜 있었다.
옷은 번지르르 했다. 말은 매끄러웠다. 형은 평생 택시만 잡을 거야? 진호를 만나면 그렇게 말했다. 세상은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거야. 웃을 땐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계산이 가득했다. 준호는 형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다. 평생 고생만 하는 형을 보며 다짐했다. 나는 저렇게 안 산다. 하지만 준호도 쉽지 않았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빚만 늘었다. 형만 자식이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늘 형만 걱정했다. 준호는 형이 아플 때 보험을 권했다. 형, 운전이라니까 보험 하나 들어놔. 돈 아까워. 나중에 뭐라도 있으면 도움 되잖아. 진호는 준호의 말을 들었다. 보험에 가입했다. 준호는 몇 가지 조건을 바꿨다. 수익자를 조정했다. 진호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 동생을 믿었다. 만월은 이른을 넘긴 듯했다. 주름 깊은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만은 유독 맑게 빛났다. 동네 사람들은 반을 신뢰하고 반은 두려워했다. 만월 보살 말대로 했다가 집안이 뒤집어졌대.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댔다. 하지만 결국 문을 두드렸다. 만월은 점을 봤다. 돈을 받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켰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만월에게는 과거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 병수는 죽었지만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장롱 위 군용 모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서랍 속 진급 포기 서류. 누렇게 바른 종이.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젊은 시절의 병수. 웃고 있었다. 순자는 혼잣말을 자주 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애들 이렇게 안 키웠겠지. 빈 공간에 대고 말했다. 당신이 있었으면 진호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대답은 없었다. 당연히. 병수의 부재가 이 집의 가장 큰 빈틈이었다. 만월이 갑자기 바닥을 짚었다. 탁! 손바닥이 마루를 때렸다. 집안에 피액이 찼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 자리에 검은 기운이 앉아 있다. 순자의 목이 바싹 말랐다. 침을 삼켰다. 꿀꺽. 검은 기운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만월의 눈빛이 거칠게 흔들렸다. 올 추석 전. 잠시 침묵. 큰 놈 한 번 큰일 난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꽉 쥐어졌다 풀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만월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걸 비껴가려면 누군가 대신 맞아야 한다. 대신요? 액은 공짜가 아니다. 만월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돈이든 재산이든 사람 인연이든. 잠시 멈췄다. 하나를 내놔야 산다. 순자는 숨을 멈췄다. 누구한테요? 어떻게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다. 만월이 눈을 떴다. 하지만 분명한 건 큰 값을 치러야 큰 액을 막는다는 거다. 순자의 시선이 방 한쪽으로 갔다. 벽에 작게 적힌 글씨. 대액 액땜 의식비 3천만 원.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살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한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만월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싸게 부른 거다. 3천만 원이 싸다고요? 목숨값 치곤.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보살님, 우리는 정말. 생각해봐라. 만월이 말을 끊었다. 액땜을 할지 말지. 그리고 무엇을 내놓을지. 내일까지 답을 가져와. 비가 그쳤다. 하지만 골목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순자는 허리를 더 굽힌 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발이 무거웠다. 온몸이 무거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띵. 문자 알림. 카드 결제 예정 금액 123만 원. 띵.
관리비 미나 받네. 띵. 대출 이자 자동이체 완료. 손이 떨렸다. 3천만 원. 중얼거렸다. 진혼의 전세 보증금 반이네. 입술이 하얗게 변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하지? 좁은 거실. 테이블 위에 라면 그릇이 비어 있었다. 김치 접시. 물컵. 순자가 입을 뗐다. 만월이 보살이 그랬다. 세 사람이 순자를 봤다. 진호, 미라, 준호. 올 추석 전에 진호 큰일 난다고. 탁! 미라가 젓가락을 내려놨다. 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또 점집 얘기예요? 어머니. 미라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저번에 아버님 병원비도 전 보고 나서 대출 더 땡겨 쓰셨잖아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땐 내 아버지 살리려고 그랬지. 결국 못 살렸잖아요. 침묵. 공기가 무거웠다. 대출만 2천만 원 남았고 그 돈 아직도 갚고 있잖아요. 미라의 말이 공기를 베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벌컥. 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왔다. 왔어? 순자가 말했다. 또 그 무당 얘기야? 준호가 재킷을 벗으며 물었다. 엄마 또 만월이한테 갔다 왔어? 순자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너도 알 거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 집안이 한 번씩 뒤집힐 때마다 만월이 말이 꼭 맞았잖아. 준호가 소파에 앉았다. 삐걱, 스프링 소리. 그래서요? 이번엔 얼마 내래요? 3천만 원. 준호가 휘파람을 불었다. 휘. 3천만 원. 준호가 턱을 괴며 말했다. 형네 전세가 6천이니까 반 정도네. 미라가 눈을 부릅떴다. 뭐? 엄마 집 담보로 좀 잡으면 1천만 원은 나오고. 준호가 손가락으로 계산했다. 나머지는 형이 보험 해약하면 되고. 잠깐만. 미라가 손을 들었다. 우리 전세를 왜 거기다 태워요? 태우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지. 사람 목숨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요? 준호가 어깨를 으쓱였다. 형수, 근데 형이 정말 죽으면 어떡하려고? 진호는 술잔만 만지작거렸다. 소주잔이 테이블에 부딪혔다. 톡톡. 나는. 목소리가 낮았다. 모르겠다. 그냥 일하다 죽으면 죽는 거지. 순자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끽.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두 눈 뜨고 자식 장례를 또 치르라고? 진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사람은 제 팔자인 거야. 액땜한다고 팔자가 바뀌나. 미라가 참았던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할게요. 테이블을 똑바로 쳤다. 탁. 어머니는 액땜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냐, 그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병원 더 빨리 데려갔어야 하는데 이 말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점집 가서 돈 쓰고 대출 받고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그걸 평생 안고 사는데 내가 지금 그걸 들추냐? 미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해요. 근데요. 그 죄책감을 점집에다 푸는 건 잠시 멈췄다. 우리한테 푸는 거예요. 거실 공기가 눌리듯 무거워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준호의 눈동자에 무언가 번쩍였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야? 순자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형이 진짜 쓰러지기라도 하면? 엄마. 목소리를 낮췄다. 집이라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옮기는 건 어때? 액땜도 하고 우리도 숨 좀 쉬고. 미라가 준호를 바라봤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둘째. 응?
너 요즘 장사 잘 안 되지. 준호가 헛기침을 했다. 콜록. 갑자기 그게 왜 나와? 어머니 집 팔면 누가 제일 고마워할까? 미라가 팔짱을 꼈다. 생각해봤어? 순자는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다. 그만해라. 한숨을 쉬었다. 후. 엄마는 아직 결정 못했다.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테이블에 손을 올렸다. 내 목숨값을 이렇게 토론하지 마. 그 한마디가 모두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 침묵.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다. 며칠 뒤 순자는 다시 만월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골목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사람도 없었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문 앞에 섰다. 노크하기 전에 문이 열렸다. 만월이 서 있었다. 결정하러 왔구나.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안. 만월이 물었다. 큰아들 명의로 들어간 보험 몇 개냐?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험을요? 왜 그걸 물으세요? 애기 돈줄을 타고 들어와. 만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떤 돈이 들어오는지 알아야 막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기억을 더듬었다. 운전자 보험이 있고 손가락을 꼽았다. 실손도 있고 그리고 잠시 멈췄다. 둘째가 몇 년 전에 하나 더 들자고 해서 만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둘째가 응. 형이 사고 위험 많으니까 자기가 알아봐 준다면서. 만월이 고개를 숙였다. 낮게 중얼거렸다. 이 집 액은 사람 손을 탔다. 순자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 손을 탔다니. 자세한 건 아직 말 못한다. 만월이 고개를 들었다. 대신 시간 좀 벌어야 한다. 만월이 말투를 바꿨다. 3천만 원 액땜 의식. 잠시 멈췄다. 지금 하지 마라. 순자의 눈이 커졌다. 하지 말라니요? 그럼 우리 진호는요? 액땜은 하되. 만월이 천천히 말했다. 돈부터 내는 액땜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으면 하나만 해라. 만월이 종이를 꺼냈다.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다. 사각사각. 종이를 건넸다. 2번호. 순자가 종이를 받았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종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형사 김태준. 순자가 당황해서 물었다. 경찰 번호를 왜요? 큰일 나기 전에 미리 말해두는 거다. 만월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나중에 필요해진다. 집으로 돌아왔다. 진호는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바스락바스락 비닐 소리. 엄마 무슨 생각해? 진호가 물었다. 또 점집 얘기야? 순자는 손을 떨며 대답을 삼켰다. 아니다.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그 시각 준호는 혼자 술집에 있었다. 어두운 조명, 소주잔, 안주 접시, 전화를 귀에 댔다. 형 요즘 상태 어때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의사 말론 위험하대요. 보험 설계사였다. 진단 확정되면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특약 쪽으로도 꽤 나올 거예요. 준호의 손이 잔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입가에는 억지 웃음이 떠올랐다. 미라는 퇴근 후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파란 불빛. 검색창을 열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 액땜 무속 사기. 엔터.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타났다. 보험금 사고. 또 엔터. 무당 사기 수법. 미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기사를 읽었다. 하나, 둘, 셋. 무당말 믿다가 집안 통째로 날린 사람들. 중얼거렸다. 한둘이 아니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음 날 저녁, 거실, 미라가 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응? 솔직히 말해요. 만월 보살이 뭐라고 했어요? 순자가 눈을 피했다. 별말 안 했다. 3천만 원 얘기까지 들었다면서요. 순자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건, 어머니.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거 사기예요. 밤이 깊어졌다. 준호가 순자를 따로 불렀다. 엄마.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진짜 액땜할 거면 나한테 먼저 말해. 순자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왜? 내가 사람 좀 알아봐. 준호가 웃었다. 은행, 대출, 이런 거. 목소리를 낮췄다. 형이나 형수한텐 말하지 말고. 준호가 나갔다. 순자는 조용히 장롱을 열었다. 문 여는 소리. 손때 묻은 통장을 꺼냈다. 한참을 바라봤다. 이걸 또 깨야 하나. 장롱 위 병수의 군용 모자가 보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빈 공간에 대고 말했다. 애들이 왜 이 꼴이야? 병원. 진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형광등, 조용한 기계음. 미라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다. 물 짜는 소리. 쫙. 오빠. 응? 겁안나? 진호가 웃었다. 사는 게 겁나지. 죽는 게 겁나냐?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사실. 잠시 멈췄다. 며칠 전부터 왼쪽 눈이 자꾸 가려졌어. 미라의 손이 멈췄다. 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지. 왜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괜한 걱정 만들기 싫었어. 진호가 천장을 보며 말했다. 엄마 평생 죄책감 위에 사는데. 병실을 나왔다. 복도, 창가. 미라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밝아졌다. 검색창에 만월 보살을 쳤다. 연관 검색어가 떴다. 과거 사기 의혹. 눈동자가 좁아졌다. 좋아. 중얼거렸다. 한번 만나보자. 만월 보살. 다음 날 낮. 만월의 집.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미라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진호 아내입니다. 만월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내 얼굴에 애써 웃음 지운 기운이 가득하다. 미라는 다이렉트로 물었다. 진짜로 우리 남편이 추석 전에 죽는다고 느껴졌어요? 만월은 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점집말 안 믿는 사람 눈이다. 맞아요. 미라가 팔짱을 꼈다. 안 믿어요. 근데 누군가 그 말을 이용하는 건 막고 싶어요. 만월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후, 나도 먹고 살자고 점 본다. 근데 한 가지는 지킨다. 잠시 멈췄다. 사람 죽이진 않는다. 미라의 눈이 흔들렸다. 누가?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사람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만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시댁돈을 노리는 사람이. 미라가 다급하게 물었다. 누군데요? 누가요? 만월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을 말하면 내 목이 먼저 날아간다. 그래도 힌트라도 주세요. 보험. 만월이 말했다. 그걸 누가 권했는지, 누가 조건을 바꿨는지부터 봐라. 만월이 말을 이었다. 진짜 액땜은 돈 태우는 게 아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범죄를 막는 것도 액땜이다. 미라가 숨을 멈췄다. 보살님, 지금 우리 집에 범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월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한 번 말렸다. 이제는 너희가 움직일 차례다. 병원으로 돌아왔다. 진호 곁에 앉았다. 추석 전 큰일.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 순간 삑, 삑삑, 삑삑삑 심장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울렸다. 미라가 벌떡 일어났다. 간호사님, 간호사가 달려왔다. 발소리, 탁탁탁, 기계를 조정했다. 버튼 누르는 소리, 삑삑, 큰일 날 뻔했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지금 타이밍 놓쳤으면 위험했어요. 미라의 등줄기를 땀이 타고 내려갔다. 만월의 말이 다른 의미로 맞아들어갔다. 의사 상담실, 책상, 의자, 진단서. 대개 남편은 아직 위중하진 않지만 의사가 말했다. 앞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도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고로 갑자기 죽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 소견으로는 아닙니다. 병실 문 앞 복도.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후. 그래, 역시 사람이 병원 말을 들어야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띵. 보험 자동이체 완료. 알림이 떴다. 미라는 문득 만월의 말이 떠올랐다. 보험을 누가 권했는지부터 보라. 은행. 준호는 창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가능하죠? 은행원이 서류를 넘겼다. 바스락. 상속인 동의는 제가 맡아볼게요. 준호가 말했다. 어르신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원이 말했다. 특히 고령이시면 더 조심해야 해서요. 준호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다. 제가 설득은 잘합니다.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 거실 테이블, 기모른 국그릇, 반찬. 미라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둘째, 왜? 형 보험 내가 권했지? 준호가 능청스럽게 웃었다. 난 그냥 좋은 상품 소개해 준 거야. 숟가락을 들었다. 뭐가 문제야? 보장 내용 바뀐 것도 내가 도와줬지?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실손보다 사망 쪽으로. 준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형 아프다고 예민하냐? 숟가락을 내려놨다. 탁! 나한테 왜 그래? 미라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바스락. 인쇄된 보험 약관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대상자 사망 시 수익자 어머니.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둘째인 너더라. 순자가 입을 다문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숨소리만 들렸다.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혔다. 덜컹. 그게.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슨 소리냐? 수익자가 너라고? 준호가 급히 말했다. 엄마, 그건 그냥 설계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설계사가? 순자가 준호를 노려봤다. 너 엄마를 뭘로 보고?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죽으면 내가 돈을 받는다고? 준호가 소리쳤다. 그래, 나도 힘들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끽. 형만 자식이냐고. 나는 평생 남는 거 하나도 없었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형은 착하다고, 효자라고, 맨날 형만. 미라가 맞받아쳤다. 그래서 형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건지자는 거야? 아니면 뭐야? 순자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병원 병실. 진호는 혼자 창밖을 봤다. 멀리 달빛이 빌딩 유리창에 비쳤다. 반짝반짝. 나 없으면 엄마는 어떡하지? 중얼거렸다. 공기 정화기 소리만 잔잔히 울렸다. 위잉. 눈이 저절로 감겼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 몸이 무거웠다. 팔이, 다리가, 온몸이.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시각. 만월은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낡은 가족 표지.
누런 종이 펼쳤다. 바스락. 날짜와 이름, 짧은 메모가 빼곡했다. 7월 15일, 둘째 아들 준호, 보험 문의.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다. 형 사고 나면 얼마나 나오냐고 집요하게 물음. 수익자 변경 가능한지 확인. 목소리의 조급함. 눈빛의 계산. 만월은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었다. 이제 때가 다 됐다. 새벽녘.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만월이 문을 열었다. 기익. 2명의 중년 남녀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배지. 남자가 말했다. 선배, 오랜만입니다. 만월이 반갑게 웃었다. 그래. 문을 열어줬다. 형사님, 드디어 경찰이랑 다시 일하게 되네. 방 안에 앉았다. 차 끓는 소리. 보글보글. 형사가 물었다. 그때 이후 처음이죠? 10년 됐나? 만월이 찻잔을 건넸다. 동료 형사 죽고 나서 그만뒀지. 그때 사건이 사기 조직이었죠. 점집으로 위장한. 만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약점 파고들어서 돈 뜯어내고 내 동료가 잠복 수사하다가 목소리가 낮아졌다. 죽었어.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사표 던지고 만월이 찻잔을 들었다. 이쪽으로 들어왔지. 사기꾼 잡으려고. 형사가 말했다. 이번 건 둘째 쪽이 움직이기 전에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서류를 펼쳤다. 바스락. 액땜 핑계로 집 담보까지 건드리려는 것 같아요. 보험 수익자도 조작했고. 만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움직일 거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내가 번호를 줬다. 연락 오면 바로 달려와라. 형사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번엔 꼭 살립시다. 자식이든 어머니 마음이든. 순자의 집. 거실불이 켜져 있었다. 순자는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통장, 보험 약관, 만월이 준 종이. 형사 김태준.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집었다. 무거웠다. 숫자를 한 자리씩 눌렀다. 삑, 삑, 삑.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두, 두, 두. 예, 형사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순자의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집 자식들 일인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누굴 죽이려는 건지. 눈물이 흘렀다. 제가 헷갈려서요. 형사가 차분히 말했다. 어르신, 오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울었다. 며칠 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 순자가 말을 꺼냈다. 세 사람이 순자를 봤다. 결정했다. 만월이 말대로 액땜하려 한다. 준호의 눈이 번쩍였다. 엄마. 기쁜 목소리. 잘 생각했어. 돈 문제는 내가 다 알아볼게. 그 순간.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준호가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서류 가방. 안녕하세요. 남자가 말했다. 보험 쪽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색이 달라졌다. 내가 불렀는데. 당황한 목소리. 왜 이렇게 빨리. 순자가 일어났다. 응. 목소리가 단단했다.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부른 사람이다. 남자는 조용히 신분증을 꺼냈다. 가죽 지갑. 배지. 경찰청 강력이과 형사 김태준. 글자가 또렷했다.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뭐야? 순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액땜하러 경찰 불렀다. 형사가 테이블에 앉았다.
서류를 꺼냈다. 바스락바스락. 하나씩 펼쳤다. 보험 가입 시기. 손가락으로 짚었다. 조건 변경 내역. 수익자 변경 기록. 준호를 똑바로 봤다. 둘째 준호 씨. 이때 변경된 내용 본인 동의하신 거 맞죠? 준호가 더듬거렸다. 그게 설계사가. 설계사 진술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둘째 분이 직접 요청하셨다고 하더군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형이 사고 나면. 서류를 넘겼다. 어머니는 보험금 받으시고 바로 집을 담보로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대출 나온 돈은 준호를 봤다. 대부분 둘째 쪽으로 넘어가고. 미라가 숨을 삼켰다. 형수, 난 그런 의도까지는. 순자가 소리쳤다. 그럼 어떤 의도였냐? 목소리가 떨렸다. 내 자식이 내 자식 죽이려고. 준호가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을 봤다. 나도.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도 살고 싶었어. 평생 형만 효자 소리 듣고. 눈물이 떨어졌다. 뚝. 나는 맨날 한심한 놈 취급받고. 순자가 말을 잘랐다. 그래서 형 죽여서 내 인생 살리겠다고? 그게 사람이 할 생각이냐? 그때 병원 문이 열렸다. 끽. 진호가 들어왔다. 병원 팔찌를 찬 채. 야, 준호야. 목소리가 낮았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진호가 힘없는 다리로 준호 앞으로 걸어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터벅터벅. 나도 내가 부러웠다. 진호가 말했다. 말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근데 너 오늘 선 넘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형? 흐느꼈다. 나 그냥 한 번만 편하게 살아보고 싶었어. 한 번만. 편하게 살고 싶으면. 진호가 말했다. 남 죽이지 말고 너부터 똑바로 살아. 형사가 말했다. 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첩을 꺼냈다. 어르신, 고소 여부는 차차 정해도 됩니다. 순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후. 내가 택한 액땜은. 목소리가 떨렸다. 집 팔아서 돈 태우는 게 아니다. 세 사람을 봤다. 내 눈으로 내 자식 죄를 인정하는 거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흔들렸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며칠 뒤 만월의 작은 방. 순자, 미라, 진호가 함께 앉아 있었다. 향 냄새, 조용한 공기. 순자가 말했다. 보살, 액땜 결국 한 거 맞지? 만월이 잔잔히 웃었다. 큰 액은 비껴갔다. 찻잔을 들었다. 자식 죽이는 액 대신 욕심 잘라내는 액으로. 미라가 물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준호가 그럴 거라는 걸. 짐작은 했지. 만월이 말했다. 돈 냄새 맡고 찾아오는 눈빛은 속일 수가 없어. 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동생을 너무 믿었어요. 믿는 게 죄는 아니다. 만월이 말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현명하게 믿어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휙. 진호가 어머니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터벅터벅 발소리. 엄마. 응? 나 앞으로 사고 나게 운전 안 할게. 일주리고. 목소리가 따뜻했다. 살아있는 시간 좀 더 엄마 옆에 쓸게. 순자가 말했다. 그래.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점진 말이 아니라 하늘을 봤다. 결국 자기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다. 오늘 우리가 그거 배웠다. 멀리 골목 끝에서 풍경 소리가 들렸다. 딸랑딸랑. 잔잔히 울렸다. 석 달 뒤 진호는 택시 일을 줄였다. 하루 6시간만 일했다. 건강이 좋아졌다. 손저림도
두통도 거의 사라졌다. 미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반찬 가게. 순자가 함께 일했다. 크진 않았지만 꾸준히 팔렸다. 준호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았다. 어머니와 형은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다시는 보지 말자. 진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만월은 여전히 골목 끝 한옥집에 있었다. 붉은 등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만월의 목소리. 새로운 사연이 들어왔다. 액은 여전히 어디선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만월은 알았다. 진짜 액땜은 돈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액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는 탐욕. 그것이 진짜 검은 기운이었다.